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얘는 완전 비정상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할 거는 뭐냐면 should입니다. 잡다한 설명 더 해야 되는데 그 설명 없이 막바로 들어갈게요. 막바로 들어갈게요. 이 should의 역할 중에 시간의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의지의 의미로서 오는 should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은 미래를 배웠던 표현해서 쉘의 과거형의 형태로 should를 쓰는데 의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의지가 왜 중요한 거 하니? 자, 예문 하나만 기억하세요. You should work hard. 이렇게 표현할 때 지금 이 문장에서 자, 의지와 행동의 문제입니다. 일치, 불일치. 즉,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동작과 그 다음에 의지의 요 두 녀석 간의 일치와 불일치. 이게 기준이 됩니다. 요 기준을 가지고 얘를 따져보는 겁니다. 얘와 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요 기준을 통해서 따져보게 될 때, 비로소 이제 should, 어디 갔어? should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을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바로 설명해 버릴게요. 잘 봐. 동작은 누가 하니? 동작은 누가 해? 동작. 이 동작이란 work. 이 동작은 누가 하는 거야? 여기 있는 you가 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지. 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일해야 된다, 라고 할 때 의지는 유의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을 한 화자. 이 화자를 그냥 나라고 얘기할게요. 1인칭 시점에서 나입니다.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잠깐만 쓰는 거 멈춰. 동작과 의지가 같은 사람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화자와 유가 다른 사람이든 이럴 때에 한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무조건 should입니다. should. 물론 shall도 가능합니다. 뿌리가 같은 단어니까. 그러나 should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원리가 어디에서 적용이 되냐면 잘 보세요. 이 원리가 어디에 적용되냐면 이런 문장 속에서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 봐봐. A가 주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얘가 스스로의 동작을 할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문장이 뒤따라 오는데 하필 주어가 달라요. 주어가 B야. 그리고 B가 동작을 할 거야. 자, 그런데 해석상 요 단어 속에 뭐가 들어가냐면, 파란 게 있으면 좋은데, 파란 게 없다. 자, 요 속에, 괜히 하얀 걸 칠했네.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 완전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소스로 속에 들어가는 동사가 있을 거 아니냐?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의 뜻이 중요합니다. 동사가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주어 있잖아. A의, 즉 주어의 강한 의지를 포함한 경우. 즉 핵심 단어로서 온 경우야. 동사일 경우. 어떤 관계를 만나게 되는지를 잘 봐야 돼.
잘 봐. 잠깐만 멈춰봐. 분명히 얘가 동작을 하겠지. 이게 동사가 온다는 얘기는 얘가 갖고 있는 뭐야? 동작이죠, 동작. 자, 봅시다. 이 동작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봅시다. 잘 봐, 잘 봐. 어디 갔어? 동작은 누구 거야? 자, 지금부터 동작은 누가 합니까? 빨리 얘기해. 동작은 누가 하니? 동작은 누가 할까요? 자, 여기다가 요구하다, 강요하다, 명령하다. 이런 단어가 지금 방금 우리가 했던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해되니? 자, 그럼 봐봐. A는 B가 이 동작을 하라고, 자, 어떻게 할 거? 시작. 요구하다, 강요하다, 명령하다, 주장하다, 권유하다, 설득하다, 이런 말이 나오겠지. 이해 돼? 안 돼? 그러니까 실제로 이 동사들을 잘 이해해야 돼. 여기에 들어가는 동사들이 잡아, 주장하다, 명령하다, 충고하다, 설득하다, 또 주장, 명령, 충고, 권유하다 등등등 이렇게 나온다고 쳐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여기서 만났던 요 동작과 의지가 다른 요 환경이 여기서만 딱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러면 동작은 누가 하는 거야? 당연히 여기 있던 누가 하는 거야? B가 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다시 쓰면 잠깐 멈춰봐. 의지는 그러면 누구 거냐? 누구 거야? A의 것이 되겠지. 여기다 써. 파란 거다. 파란, 요게. 요게. 이 엄청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지금 요렇게 온다라는 거야. 동사가, 글씨가 안 보이잖아. 이 중요한 순간에 단어가 안 보이면 어쩌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 자, 여기서처럼 이 동사가 여기로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럴 때 요걸 떠올려야지. 그러면 잘 봐. 실제로 여기에 찐 모양은 반드시 무슨 모양이니? 무슨 모양이어야 돼? 또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잘 봐. should 동사의 원형 이거잖아. 당연히 얘가 주인공이지.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야. 그래서 여기에는 특별한 게 없어. 이거는 특별하지 않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잘 봐. 요 should가 요게 요거야. 바로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어? 그러면 생략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잘 봐. 요 자리에 모두 된다는 거야. 동사의 원형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지금. 그러면 이 순간부터는 얘는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얘는 완전 비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황에 계속 이 안에서 충돌이 되는 거지. 계속 끊임없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충돌이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얘는 사실은 정상이야, 비정상이야. 1번 정상, 2번 비정상. 하나, 둘, 셋 들어봐. 정상이야. 고민할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란 말이야. 정상적인 모습이라고요. 고민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비정상이 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 요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잘 봐. 첫 번째, 비정상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인칭과 수가 안 맞아. 첫 번째,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이게 과거일 수도 있지. 그럼 현재였다고 치자. 그럼 여기도 현재였단 말이야. 그때 얘가 3인칭 단수인데 S를 붙여 안 붙여? 빨리 얘기해줘. 붙여야 돼, 안 붙여야 돼? 붙이면 큰일 나는 거야. 붙이면 큰일 나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인칭과 수가 아니라 여기가 과거였어. I believe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쳐봐. 그럼 일반적으로 정상이라는 여기도 뭐야? 최소한 과거와 연관해서 기준 따져봐야 되는데, 자, 여기가 과거인데 여기가 마치 뭐처럼 보일 수 있어? 현재 시처럼 보일 수 있어. 왜? 아예 대놓고 흰데 S를 안 붙여버리면 금방 그 더 티가 나니까 대의를 쓰고 과거를 써야 될 줄 알았는데 현재를 써버리는 거야. 느낌이 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게 비정상이라는 걸 이걸 알아차리면 맞네, 잘 썼네 라고 말할 텐데 그걸 모르니까 여기다가 뭐처럼 써버리려고 하는 거야? 정상처럼 과거를 쓰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느낌이 되는 거 맞아? 따라서 이 자리에 비정상이 온다는 기준이 뭐냐? 두 가지 조건이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서의 비정상적인 상황. 즉, 첫 번째, 저 B라는 녀석이죠. 자, 주어에, 이게 주어잖아. 주어의 인칭과 수의 뭐처럼 보인다? 불일치처럼 보인다. 요 주어라는, 요 주어의 인칭과 수, 여기서 마치 잘못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거야. 3인칭 단수인데 S가 없다든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바로 시제의 불일치. 이런 뜻이에요. 이해 될까? 아직 예문으로 이건 이제 마지막에는 예문으로 해야 돼. 이거 예문 없는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 자, 그러면 얘들아 잠깐만 요거 10점 만점에 요 슈드부터 출발해서요. 슈드의 1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봐. 자, 질문. He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ppened here
yesterday. 자, 1번. 이 문장 맞았다. 1번. 틀렸다. 2번. 하나, 둘, 셋. 들어보면. 빨리 판단해줘. 자, 그러면, 너네는 한 번 들어봤죠?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이 지금, 답이 맞았거든? 왜 틀렸다라고 했는지 이유를, 자, 말해주세요. 왜 틀렸다라고 했는지 이유를 말해주면, 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그 말이 맞거든, 지금? 왜 의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나요? 음. 그 말이 맞거든, 지금. 근데 종료를 시켜줘야지. 그러니까 네가 가고 있는 방향은 틀리지 않았거든? 그런데 그 판단에 맞춤표를 찍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니요. 자, 다 왔는데, 거의 42.19km를 다 왔는데, 여기 한 발만 딱 들으면 통과! 그래, 뒤로 자빠져 버렸어요. 자, 다시 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요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단어의 뜻을 우리는 맨날 뭐로만 알고 있냐면, 주장하다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주장하다로 갈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할 거냐, 좋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를 썼다는 얘기는 의지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당연한 거지. 당연히 뭐 더하기 뭘 한 거야? should happen이라는 것에 줄여든 말로 그냥 뭐가 된 거야? happen. 그렇기 때문에 s도 없는 거지. 맞아?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해. 자, 그런데 가능하려면 이 그는 누가 돼야 돼? 만약 이런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조건의 만족을 위해서는 이 말인 즉슨 뭐가 되는 거니? 요 희란, 이 희는 나쁜 놈이어야 돼. 쉽게 말하면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황에 이게 무슨 말이야, 의지를 넣었다는 건 그는 그 사고가 어제 여기에서 일어났어야 했는데 아유 나버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없는 거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기다가 의지를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지금 비정상적인 모습이잖아. 지금 여기 있는 모든 모습들 이렇게 비정상으로 갈 거냐? 이거 오라?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거니? 이 고민을 해봐야 돼. 즉, 이 말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의지를 넣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의지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 비정상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부터는, 잘 봐, 잠깐만. 이제부터는, 삐뚤삐뚤. 네. 삐뚤삐뚤. 아우, 힘들었어.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비정상이 잘못됐어라고 말했지. 그럼 여러분은 뭐 해야 되니, 이제부터? 뭘 해야 되겠니? 정상화를 시켜줘야 되겠지. 정상화의 문장을 써줘야지, 이제. 야, 이 문장 하지 말고,
자, 제대로 된 문장 써줘. 정상적인 문장. 자, 시작. 이 문장을 정상적인 문장으로 만들어 다오. 이게, 자, 일단 오늘 마지막 문제의 과제입니다. 시간 되게 오래됐다. 빨리 써주기 바랍니다. 시작. 썼어? 썼어요? 자, 어떤 거니까? 어디 있어? 안 보여. 오케이. 자, 고민해 보세요. 빨리. 오케이, 좋아. 알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때 이 insist는 주장하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insist란 말은 주장하다가 아니라 언급하다. 쉽게 말하면 말하다야. 어? 그러면 잘 봐. 문장 속에 문장의 모습을 만들어 들어갈 때 1번 이 시간과 이 시간은 1번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다. 2번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 하나 둘 셋 들어볼까? 다른 시간에 일어나죠. 그러면 다른 시간일 때 1번과 2번 중에 누가 더 오래전에 더 먼저 일어나야 되는가? 1번 insisted, 2번 happen. 어떤 동작이 더 오래 즉 먼저 일어나야 되느냐? 하나 둘 셋 들어보면 2번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과거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시작. 대과거가 오는 거지. 대과거. 그래서 답을 써라 그러면 자, 당연히 대은 필요할 거고. 근데 대은 당연히 생략 가능하죠. 이거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세상에 도대체 이 영어 교육 어떻게 하길래. 자, 어쨌든 좋아. He insists that 이렇게 들어왔잖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accident. 자, 얘보다 더 오래된. 여기가 중학교 2학년이면 여기는 초등학교 2학년이 필요하지. 그래서 어떻게 반드시 had happened. 요렇게 써야 돼. 그래서 얘가 초등학교 2학년. 그지? 아, 여기 또 글씨가 또 결합이 되냐? 겹치기가 되는 건 뭐냐, 이거. 아이. 자, 그치. 요 녀석은 따로 이렇게 언급할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요? 초등학교 2학년. 초등학교 2학년. 쉽게 말하면 무슨 과거? 대, 과, 거가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단어들은 따라오면 되는 거지 뭐. 이해되는 거 맞아? 자, 10점 만점에 몇 점 이해된다? 하나, 둘, 셋, 들어보아. 오케이, 빨리 필기하고요. 그럼 이게 왜 가정법이라는 범주 안에 얘를 집어넣습니까?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이렇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그럼 이제 얘를 왜 그럼 가정법에 넣느냐? 별거 없어요. 너무 단순한 이유야. 자, 바로 설명 들어갈게요, 이제. 얘를 가정법에 둔 이유가 사실의 반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는 지금 가정법이죠. 어쩔 때, 이거랑 상관없이, 다시. 예문 하나를 더 적어야 되는데 어떻게 쓸 공간이 안 나온다. 어떡하지? 진짜 가정법에 대한 부분을 맛배기로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가정법에 대한 슈드와 관련해서 온전함을 표현한 게 아니지. 지금 얘는 의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가정법이라는 범주를 넣을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그 슈드가 아닌 거야. 지금은 그런 의미의 슈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거냐? 의지가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인데 쓸 공간이 이제 모자라는데, 자, 그러면 할 수 없다. 요거를 지우고 여기다가 진짜를 넣어주면 되겠네.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얘가 어떻게 된 상황이니? 문장 속에 문장이 들어왔어. 그러면 얘가 지금 과거의 시간이기 때문에 이 종속줄은 얘 때문에 일반적이라면 엄청나게 얘가 조심할 거나 주의할 게 많아지는 겁니다. 이 시간을 기준으로 얘를 뭘 써야 되나 막 이런 거 따져야 되는데 지금 1번 이거 맞다, 2번 틀리다, 하나 둘 셋 들어봐. 맞아요. 왜 그러냐면 그와 그의 아들이 등장했잖아. 이 사람은 이 썬의 아빠야. 아빠가 그의 아들더러 열심히 뭐 노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거야. 의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뭐가 있는 거야? 슈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잘 봐. work이라는 동작은 누가 해? 썬이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의지는 누구야? 썬이 아니라 he였던 거지. 맞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대로 열심히 노력하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한 이유는 그 순간에 이 동작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하라고 강하게 의지를 넣었던 거지. 즉 우리가 가정법의 사실에 반대에 가장 부합하는 상태가 만들어진 거야. 이해되냐?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에서 야 그러면은 야 이거 그러면 가정법에 넣자 이거 이제부터 이건 가정법이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아 그거 참 뭐 아무거나 그냥 가정법 넣 왜 그런지는 알겠는데 얘는 그냥 하나의 문법으로 그냥 떼어놓고 생각하자. 나는 그런 주의고 학자들은 야 웃기고 있네 이거 가정법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맞잖아. 요 사실에 반대에 너무 부합되잖아. 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나도 인정. 당연해. 그런데, 가정법을 그렇게 계속 끝없이 확장시키면 너무 많아져. 더 있어. 뭐 어떡할 거야, 그거를. 다 생길 때마다 끌어모아? 너무 많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 흔히 직설법에서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직설법 내에 그냥 수거적 개념이고 슈드란 저 조동사의 특징이라고 보자. 이런 주의였던 겁니다. 이해되는 거 맞니? 아까 그 헤드베르 동사 원형은 이거는 직설법에서는 그런 모양이 나올 방법이 없어. 헤드베르 다음에 어떻게 명사도 아니고 삼형식수 명사도 아니고 그렇다고 have to 동사 원형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뭐 to를 넣었다. 그럼 네 마음이고 없는 걸 어떻게 to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막 이런 식인 거지. 그래서 그러면 좋다 이거야. 그러면 그런 가정법에 넣을 수밖에 없다. 왜? 직설법에서 그런 모양 자체를 우리가 판단하거나 생각해낼 방법이 없다. 그거는 그거는 신만이 안다. 이거는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굳이 가정법을 몰라도 지극히 슈드라는 요것만 알아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가 납득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가정법이란 범주 안에 넣지 않아도 충분히 설명이 된다 이거는. 여기까지 멈추자 라는 주의인 겁니다. 이제 이해되는 거 맞죠? 이제 오늘 여기까지. 근데 가정법 하나가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하지만 그거는 몰라도 돼. 지금까지만 차고 넘사부터 그냥 우주까지 달나라까지 갔단 말이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